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유럽 최강자들이 한국 비트박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비트박스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본 도쿄 이스트 시어터 로풍기에서 열린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 2025, 그러니까 GBB 2025 무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국 대표 비트박서 윙이 유럽 최강자들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5대 0 완벽한 스코어로 쓸어버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설명드리면요.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이라는 대회 자체가 비트박스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정말 미친 실력자들만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 무대에 대한민국 비트박서 윙이 올라가서 유럽의 전설적인 비트박서들을 연달아 제압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윙이라는 인물, 도대체 누구냐고요? 일단 윙은 비트펠라 하우스라는 팀의 핵심 멤버입니다. 비트펠라 하우스는 대한민국 비트박스 씬에서 무대 장악력, 공연 완성도, 음악적 디테일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인정받는 유일무이한 팀이에요. 다른 팀들은 보통 한두 명의 에이스에게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비트펠라 하우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립베이스, 퍼커션, 디컬톤, 보컬 등 각자의 역할이 치밀하게 분배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하나의 완벽한 음악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은 팀워크의 교과서다. 음악적 완성도로는 세계 최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윙이에요. 윙은 단순히 비트박스를 잘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퍼포먼스 구조를 설계하고 팀의 색깔과 그루브, 사운드 퀄리티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련된 무빙과 음악 중심의 리듬 스타일을 팀 전체에 녹여내는 인물이죠. 그래서 비트펠라 하우스를 이야기할 때 윙은 심장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기술 과시보다 퍼포먼스형 음악성을 강조하는 진짜 실력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윙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요. 바로 도파민이라는 영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파민 루틴 아시나요?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지 한 달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적 조회수가 3,900만 뷰입니다. 3,900만 뷰요. 비트박스 영상이 4천만 뷰 가까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완전히 넋을 잃었거든요.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냐? 한국은 어떻게 이런 괴물들을 계속 배출하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윙은 이미 2018년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 전체를 대표하는 챔피언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도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인정받으면서 대한민국을 비트박스 강국으로 이끈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계 탑티어 비트박서들만 설 수 있는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 2025 무대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일본 도쿄 이스트 시어터 로풍기 그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 대표 윙이 등장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객석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세계 각국에서 온 비트박서들과 팬들이 숨죽이며 윙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윙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비트박서 중 한 명으로 평가받거든요. GBB 2025에서도 완성도, 전략, 무대 장악력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윙이 무대에 올라가서 가볍게 목을 푸는 순간 관객들은 이미 느꼈습니다. 아, 이건 심상치 않다. 속도, 파워, 그리고 공격적인 비트 폭격이 시작되는 순간 객석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돌변했어요. 아니, 차라리 난장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관객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지? 저게 정말 기계 없이 입으로만 만드는 소리인가?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먼저 태그팀 무대로 시작됐는데요. 윙의 상대는 스페인의 전설적인 비트박서 맥스킬이었습니다. 맥스킬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물이에요. 얼마나 미친 속도로 비트를 쪼개는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한 속도를 자랑하는 비트박서거든요. 그런 전설에 맞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윙과 히스였습니다. 이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윙의 묵직한 저음, 그러니까 립베이스 위에 히스의 정교한 채찍 사운드가 겹쳐지면서 진짜 집 안을 뚫어버릴 것 같은 마성의 저음이 완성됐거든요. 이 장면을 본 해외 팬들의 반응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레딧이나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요. 다들 도파민 루틴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도파민의 왕은 단 한 명뿐이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윙과 히스가 만들어낸 사운드의 레이어링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 조화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서 윙은 블랙롤이라는 남유럽 출신의 강력한 비트박서와 맞붙었습니다. 블랙롤은 남유럽 특유의 카리스마틱한 무드와 몸짓으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스타일이거든요. 무대 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윙은 한국인 특유의 차분함과 절제된 집중력으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상대의 에너지나 땀 같은 건 아예 보이지 않는 등 묵묵히 자신의 루틴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박스 배틀에서 심리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본인도 흔들리기 쉬운데 윙은 완전히 무심한 듯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블랙롤을 역으로 압박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5대0 완벽한 스코어로 윙이 승리했어요. 블랙롤이 얼마나 오랫동안 패배를 모르던 강자였는지는 비트박스 커뮤니티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대를 5대0으로 제압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해외 반응을 보면요. 윙은 마스터다. 그는 GBB를 우승하기엔 너무 잘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게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죠. 윙의 라운드는 한마디로 마스터 클래스였다는 평가예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드롭이 뼛속까지 울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파란 조명 아래에서 윙은 마치 불도저처럼 사운드를 밀어붙이면서 순식간에 판도를 뒤집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윙의 모습은 마치 작두를 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압박으로 쌓아가는 멜로디, 그리고 맥 스킬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존중을 표하는 순간이 포착됐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공연이자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던 거죠. 엄청난 파워로 경기장을 흔들어 놓고 무대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결승전다운 역대급 퍼포먼스였다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윙이 이 무대에서 보여준 기술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요. 정박으로 관중들을 안심시키다가 갑자기 엇박으로 들어오는 신비로운 멜로디 조합이었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박자로 또 다른 새로운 박자를 창조하는 기묘한 기술이거든요. 이건 윙과 히스만 가능한 비트박스 테크닉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면 더욱 충격적이었을 조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파이널 매치가 열렸습니다. 상대는 프랑스의 팩맥스였어요. 여기서 정말 신비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팩맥스는 어릴 적에 윙에게 비트박스 들려달라고 말하던 꼬마였대요. 그 꼬마가 성장해서 윙과 결승전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윙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 비트박스 씬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대한민국의 괴물 비트박서와 최정상급 유럽 테크니션의 충돌. 이 대결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윙은 묵직한 베이스, 섬세한 기술, 정교한 하드테크노의 최강 조합으로 맞섰거든요. 윙이 멜로디로 루틴을 시작하자마자 도파민이 폭발했어요. 정확한 리듬 계산과 안정적인 플로우, 정교하게 쪼개지는 비트가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졌고요. 윙이 흔들림 없는 플로우와 깊게 깔리는 저음이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잔잔하지만 묵직한 사운드. 이게 바로 윙의 시그니처 베이스예요. 관중들을 완전히 홀려버리는 거죠. 마지막까지 묵직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공연을 마무리하는 윙의 장점인 묵직함과 정교함이 이 무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관객들의 두 귀는 먹먹해졌고요. 윙은 다시 한번 깊은 울림으로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엄청난 압력의 무대가 전체 경기장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비트박서 윙이 세계 무대 한복판에서 K 비트박스의 위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버린 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무대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나서 전 세계 비트박스 커뮤니티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레딧의 비트박스 게시판에서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윙의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특히 윙이 사용한 베이스 테크닉과 멜로디 구성, 그리고 리듬 변화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해외 팬들의 반응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미국 팬은 이렇게 썼어요. 윙의 베이스는 단순히 낮은 음을 내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느낌이다.
마치 무대 위에 보이지 않는 서브우퍼가 깔려 있는 것 같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법이다. 이런 댓글이었거든요. 또 다른 유럽 팬은 윙을 보고 있으면 비트박스가 단순한 입술 타악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악기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일본 현지 관객들의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일본은 비트박스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런 일본 관객들조차 윙의 무대를 보고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증언했어요. 트위터에서는 일본어로 된 반응들이 수천 개씩 올라왔는데요. 한국의 비트박스 레벨은 다른 차원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겸손한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윙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윙은 비트펠라 하우스라는 팀의 일원이고 비트펠라 하우스는 대한민국 비트박스 씬 전체의 수준을 대표하는 팀이거든요. 한국의 비트박스 문화는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워크와 조화를 더욱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멤버들이 하나의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죠. 실제로 비트펠라 하우스의 다른 멤버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자들입니다. 립베이스를 담당하는 멤버, 퍼커션을 담당하는 멤버, 보컬을 담당하는 멤버.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멤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거죠. 해외에서 한국은 팀워크의 교과서다. 음악적 완성도로는 세계 최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윙이 비트펠라 하우스에서 맡고 있는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윙은 단순히 자기 파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퍼포먼스 구조를 설계하거든요. 어떤 순서로 사운드를 쌓아갈지, 어느 타이밍에 클라이맥스를 만들지, 어떤 식으로 멜로디와 리듬을 조합할지. 이 모든 걸 윙이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윙을 비트펠라 하우스의 심장이자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번 GBB 2025에서 윙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의 집대성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2018년 아시아 챔피언십 우승 이후로 윙은 계속해서 자기 기술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특히 베이스 테크닉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인데 단순히 낮은 음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텍스처와 뉘앙스를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예를 들어서 윙이 사용하는 립베이스 테크닉을 보면요. 그냥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공기의 압력과 입술의 떨림을 정교하게 조절해서 마치 실제 베이스 기타나 신디사이저 같은 느낌을 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는 비트박스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거예요. 진짜 수년간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고난도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윙의 또 다른 강점은 리듬 감각입니다. 비트박스에서 리듬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윙처럼 정교하게 리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비트박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정박과 엇박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비트를 꽂아 넣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이번 GBB 무대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관객들이 아하고 탄성을 지르는 순간들이 다 윙이 리듬을 꺾는 타이밍이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 비트박서 한 명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유럽의 전설들을 연달아 제압하고 현지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전 세계 비트박스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윙이 이번 GBB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사실 윙의 최종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윙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비트펠라 하우스와 함께 더욱 혁신적인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무대는 그중 일부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앞으로 윙이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음 GBB에서 윙이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 우승은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윙이 보여준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다음 대회에서는 충분히 우승권에 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특히 윙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무대 경험이거든요. 윙은 이미 수많은 국제 대회와 공연을 거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추게 됐어요. 이번 GBB에서도 블랙몰 같은 카리스마틱한 선수를 상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한 게 그 증거예요. 오히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윙은 더욱 침착해지고 정교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멘탈 관리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년간의 경험과 훈련, 그리고 수많은 무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죠.
윙은 이미 그 경지에 올라 있는 비트박서예요. 그래서 해외 팬들도 윙을 마스터라고 부르는 거고, 윙의 퍼포먼스를 마스터 클래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비트박스 커뮤니티에서 마스터 클래스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지 않아요. 정말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고, 무대 장악력도 뛰어나고, 음악성까지 갖춘 퍼포먼스에만 붙이는 표현이거든요. 윙이 이번 GBB에서 보여준 무대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완성도가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윙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겸손함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도 윙은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거든요. 인터뷰를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법이 없고 항상 팀 동료들이나 선배 비트박서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해요. 이런 태도가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력도 뛰어난데 인성까지 좋으니 완벽하다는 거죠. 한국 비트박스 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건강한 문화예요. 서로 경쟁하지만 동시에 존중하고 선배가 후배를 챙기고 함께 성장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윙도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본인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팩맥스가 어릴 적에 윙에게 비트박스를 배웠다는 일화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 GBB 2025에서 윙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기술적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먼저 윙이 사용한 립베이스의 주파수 대역을 보면요. 대략 40Hz에서 80Hz 사이의 초저음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반적인 남성 목소리의 기본 주파수가 85Hz에서 180Hz 정도인데 윙은 그보다 훨씬 낮은 음역대를 입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건 성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입술과 목, 가슴의 공명을 모두 활용해야 가능한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윙이 사용하는 비트의 BPM을 분석해보면 대략 140에서 160 정도의 상당히 빠른 템포를 유지하면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아요. 비트박스에서 속도가 빠르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쉬운데 윙은 그 둘을 모두 잡은 거죠. 특히 하이햇이나 스네어 같은 섬세한 사운드도 빠른 템포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윙은 그걸 자연스럽게 해내요. 멜로디 구성도 되게 흥미로워요. 윙은 보통 마이너 스케일을 선호하는데 특히 프리지한 모드나 도리안 모드 같은 좀 어두운 느낌의 음계를 자주 사용해요. 이게 윙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묵직한 베이스에 어두운 멜로디가 깔리면서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듬 패턴도 되게 복잡해요. 윙은 기본 4분의 4박자 위에 4면음이나 5연음 같은 폴리리듬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이게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비트를 꽂아 넣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악 이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급 테크닉인데 윙은 이걸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해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윙이 단순히 열심히 연습만 해서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론적 지식, 그리고 그걸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윙의 퍼포먼스를 보면 단순한 비트박스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음악 작품을 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해외 음악 프로듀서들도 윙의 퍼포먼스에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몇몇 유명 프로듀서들이 윙과의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도 들렸거든요. 윙의 베이스 사운드를 실제 음악 프로덕션에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비트박서가 프로 음악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비트박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 K-팝 산업에서도 비트박스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윙 같은 세계 수준의 비트박서들이 K-팝 프로덕션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독특하고 혁신적인 사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몇몇 아이돌 그룹의 곡에서 비트박스 사운드가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윙이 속한 비트펠라 하우스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클래식 음악과 비트박스를 접목한 프로젝트도 진행했고 재즈나 힙합 같은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도 시도하고 있거든요. 비트박스가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적인 음악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그리고 비트펠라 하우스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어요. 쿠베 비트박서들을 양성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거든요. 윙도 직접 강사로 참여해서 자기가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한국 비트박스 씬의 저변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런 체계적인 비트박스 교육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개인이 독학하거나 온라인 영상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 비트박서들의 기본기가 탄탄한 이유 중 하나예요. 윙의 성공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게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비트박스 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윙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수록 한국 비트박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후배들이 비트박스에 도전하게 되고 그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비트박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어요. 윙이나 다른 유명 비트박서들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앞으로 한국은 비트박스 분야에서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 기반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